네, 안녕하세요. 휘슬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공익제보를 토대로 해서 좋은 보도를 만들어주신 언론인을 모셨습니다. 사실 호루라기 재단은 매해 호루라기 상을 드리는데요. 호루라기 상과 더불어 호루라기 언론상도 드려요. 근데 이거는 공익제보자들도 정말 대단하시지만은 그 제보가 살아나려면 언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제보를 잘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언론인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드리는 상이거든요. 오늘 오신 이야기 손님은요, 2021년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한국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고요. 올해로 13년 차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뉴스타파에서는 한 이제 만 9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그전에는 대학 정책 전문지라고 하는 한국대학신문사에서도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네. 뉴스타파로 이직해서 현재까지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여진 기자는 협성대, 경기대, 한세대, 평택대, 경인여대 등의 사학 비리를 제보받아서 꾸준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경기대 관광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관광경영학회의 조작 논문을 고발 보도하였는데요. 해당 보도는 대학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 문제를 정확히 조명했고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밖에도 홍 기자는 폭언,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협성대학교 직원의 신고를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했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와 노동조합의 제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선정 사유를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각각의 학교의 이야기를 그 홍 기자님 그 보도물을 보면은요,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 10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기대 협성대 요 두 건만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기대 관광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었던 한국경영학회 조작 논문 고발 보도. 이건 어떻게 취재하시게 되셨고 보도 이후에 변화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너무 경기권 대학들 너무 경기도에 네, 이렇게 대학들 여러 군데 취재를 했는데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먼저 경기대가 이제 충청도에도 있고 이제 경기도에도 있는데 제가 여기를 취재를 한 게 작년 초반이었어요. 작년 4월쯤에 처음 취재를 하게 됐는데 이때 제보를 주신 분께서 모든 언론사에 다 제보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연구윤리 문제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흥미가 딱 당기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들 거절하더라. 그래서 돌고 돌아서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의 문을 두드린다라면서 제보를 주셨는데 제보를 주신 분도 바로 직접 제보를 주신 게 아니고 당사자가 제보자의 제보자,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본인을 숨기고 제보를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저도 당사자가 준 제보도 아니고 또 다른 언론사에 이미 다 한번 거쳤다고 하니 어느 정도 검증은 됐겠지. 얘기가 안 되니까 그동안 보도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저도 접으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접으려고 하다가 몇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해보자. 라 그래서 제보자의 말에 이제 힘입어서 몇 가지 증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보자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대 관광경영학회라는 곳에서 논문 게재율이라고 연구재단에 이제 어떤 공인된 연구 등재지로 인정을 받으려면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조작됐다라는 제보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공식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 공식 서류, 연구재단의 학회가 제출하는 서류들을 몽땅 이제 입수를 해서 다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의 말이 하나둘 다 맞기 시작했고 이제 그래서 보도가 나가게 됐고 보도 이후에 이제 연구재단에서 다행히도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그 해당 학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경기대 교수들이 주축이 된 학회 두 군데가 모두 다 이제 3년간, 향후 3년간은 이 학술지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등재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제보자의 제보자가 이제 제보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공익 제보자가 딱 노출되지가 않았어요. 저희 보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제보자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학교에서
너가 제보자 아니야? 어. 네가 제보자 아니면서 제보자 색출 작업이 벌어지기 네.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대학원생이 제보자가 아니냐, 예. 아니면 뭐 친한 교수가 제보자가 아니냐, 진짜 엄한 사람이 이제 오해를 받는 일이 네, 생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보자를 노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져서 어. 이제 좀 피해를 아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나갈 만한 보도가 나갔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당하는 피해는 그래도 이거는 뭐 감수할 만한 것이다. 네. 라면서 끝까지 이제 좀 제보자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예.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대단한 그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제보를 해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언론을 통해서 또 반대 쪽 그 뭐라 그럴까 사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색출해내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잘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보호하려고 하신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하네요. 그 경기대 이야기 말고 사실은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협성대학교 그 폭력 장면이 워낙 충격적이고 육설도 그렇고 그래서 협성대학교 관련된 그 직장 내 괴롭힘 이것도 작년에 화제가 되었어요. 사실 이게 또 개인 기업이 아니고 학교인데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기독교 있지? 대학에서 네네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뉴스타파 홈페이지를 보면 제가 사실 이렇게 오래 보도가 계속되는지 몰랐거든요. 아, 근데 네. 처음 두 건만 제가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저도 뉴스타파 알림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다고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6건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낌이 뭐냐면 정말 홍효진 기자는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언중의 중재 과정도 있었다라고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보도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보도 역시도 이미 다른 언론사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뭐 KBS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네. 여러 군데 보도가 돼서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대학교 총장이 폭력을 행사했구나 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저한테 또 제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제가 입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선 보도보다 더 나은 것이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자 생활에서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좀 더 새로운 팩트를 찾아가지고 보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교 측은 계속 폭행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네. 회유하고 종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겠다는 게 굉장히 컸고 네.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제가 이제 녹취기록 연구소 같은 데를 가서 네. 이제 폭행을 당한 타격음을 갖고 분석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는가 이 한 건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해자들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로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도가 나가고 폭행 장면까지 막 나가다 보니까 이제 반응이 뜨거워졌고 그때 거의 100만 가까운 조회수를 네, 이제 네. 기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공중파가 보도를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학교가. 네. 근데 이제 적나라하게 보도가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저희 뉴스타파에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이제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법에 따라서 제대로 조치를 했다라면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네.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물어내라라고 이제 저에게 했는데 네. 물론 그 부분에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죠. 네. 학교 측 주장이 워낙 터무니없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제 약간의 반론 보도. 그러니까 네. 반론을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들이 추후에 또 요구를 하면 받아줘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반론 보도만 실어서 나갔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거는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 그러니까요. 사건이 2021년도 6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 보도 9월 달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걸려서 올해 5월 달에야 그 총장이 해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임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피해자는 그 안에서 계속 네.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물러날 때까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계속 고통을 네, 받아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제보자도 거의 노출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저라도 계속 보도를 해야 이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학교가 그래도
대놓고 이제 보복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네, 네. 그래서 보도를 여러 건을 하게 됐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협성대학교 분들은 뉴스타파를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이다. 진짜 그 누구도 못한 걸 뉴스타파가 했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정말 엄청 고마워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진짜 멋있다. 그 정말 이거 홍유진 기자 보면 되게 여리여리하고 저가 보기에 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저 기자가 정말 이걸 뚝심 있게 이 주제를 끌어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파장도 엄청났고 결과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보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뭐 그 협정대 분들도 고맙겠지만 사실 많은 뉴스타파의 그 후원자들도 진짜 보람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1부에서는요 이렇게 두 학교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듣고 2부에서 최근에 또 보도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최근에 나온 보도 그리고 공익제보를 받아서 보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속사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